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가 욕먹을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거든요. 제가 2차전지를 굉장히 많이 깠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거의 한 10개 넘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여기에 뭐 동의를 하든 뭐 요거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 그런다면 굳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식을 투자할 때 좋은 말도 있겠지만 안 좋은 말도 들어야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는 투자 방향성에 있어서 좀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들었을 때 뭐 내 생각이랑 맞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는 뭐 뉴스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뉴스 기사가 다 맞는다는 거는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뭐 사실 내용 요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올해 주가 2차전지 기업들 진짜로 많이 떨어졌어요. 에코프로 마이너스 27%,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34%, 버스코 퓨처 마이너스 26%,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22%, 포스코 홀딩스 마이너스 25%입니다.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반등도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지, 에코프로 BM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 토막이죠. 뭐 이렇게 3분의 1 토막 떨어진 주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2차전지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번씩 인버스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올랐을 때인데, 그때마다 이제는 바닥이다, 진짜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는 많이 올라서, 반도체는 진짜 많이 올라서 떨어질 수가 있고, 2차전지는 진짜로 지금 에코프로 BM 봐라,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인데 여기서 떨어질 게 뭐가 더 있냐 이러면서 주가가 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인버스는 떨어졌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가는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2차전지 기업들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때 주가가 갑자기 인버스 기준으로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때는 공매도 때문이에요. 공매도 때문에 일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졌는데, 공매도 하루짜리였죠. 하루 뒤에 바로 이렇게 인버스가 올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고로 2차전지 인버스 관련돼서는 제가 진짜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참고로 작년도 9월 6일이에요. 거의 한 1년은 안 되긴 했는데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됐죠. 그때는 제가 코스닥 인버스를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때까지는 코스닥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온 게 한 10월 정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없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인버스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영상도 올리고 9월 10일 날 그때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엔비디아랑 PER이 비슷하다라고 했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납득을 하시겠죠.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60%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PER이 비슷한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죠. 여튼 근데 요렇게 영상을 올렸을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요때만 하더라도 배터리 아저씨가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나오셔서 2차전지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앞으로 뭐 2027년 2028년 봤을 때 에코프로 BM 뭐 주가가 100만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뭐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튼 그리고 10월 25일 날 요때도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 그리고 뭐 비싸기도 하고 업황도 너무 안 좋다, 포스코 퓨처,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얘네들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62만 1,000원인데 지금은 9만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요거는 액면 분할 뭐 요런 것도 있었네. 여튼 에코프로 BM이 29만 원이면 에코프로 BM이 18만 7,000원이니까 좀 많이 떨어졌죠. 여튼
그리고 4월 8일 날, 요거는 얼마 전이죠. 그때도 내가 아직 배터리를 안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사실 주가가 올라도 욕을 먹고 떨어져도 욕을 먹습니다. 무조건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좋게 생각을 할까요? 여튼 뭐 요런 거 관련돼서도 영상을 올렸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무조건 뭐 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근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제가 이렇게 그래도 줏대 있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자 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댓글도 안 좋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7개월 전에 에코는 외국인들이 왜 매수하나요? 공부를 좀 깊이 하시고 방송하셔야 할 듯 하면서 7개월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지 말라고 하겠죠. 걸러서 들으면 될 듯. 요것도 한 7개월 전. 그리고 2차전지 바닥 지지권이 굳건하게 형성되고 있는 판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가 왜 바닥권이 굳건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요런 것도 있고, 요렇게 거짓말이라고 죽어도 얘기 안 한다. 요런 악플 같은 것도 많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EU 선거 종료가 있었죠. 우파 정당이 승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EU 선거는 유럽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마찬가지인데 자국 내 선거의 전초전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EU 선거가 먼저 진행을 해서 얘들 선거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 보수당이든 아니면 진보당이든 어느 당이 조금 더 우세에 있느냐 요거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EU 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승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우파 정당 쪽으로 조금 더 가세가 생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독일 선거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의회 해산을 한다던가 이런 초강수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EU 쪽에서 우파의 물결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우파라 그런다면 2차전지한테 별로 좋을 게 없겠죠. 좌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거를 펼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파가 승리한다? 요것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파 정당이 승리를 하고 있냐?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 요게 유럽 농민 시위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작비가 급상승하고 있고 저가 수입산 대량 유입, 환경 규제와 같은 다중고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데, 요거 차근차근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와 진짜 미쳤죠. 도로에 이렇게 농민들이 엄청나게 트랙터를 끌고 와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 떼고 이렇게 난리도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 그런다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겠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가 됐죠. 왜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당연히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죠. 원래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빵 공장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밀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는데, 원래 이집트가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요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러시아가 여기 오대사항 그런 거를 점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흑해 쪽으로 수출하는 게 조금 제한이 생겼죠. 물론 튀르키예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수출하고 그러고 있긴 한데, 근데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쪽으로 미사일을 쏘던지 이런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원활하게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 대륙 쪽으로 철도를 깔고 이런 식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유럽의 밀 공장 역할을 하는데, 빵 공장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싸게 밀을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얘네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뿔이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집트로 흑해 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가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거쳐 안 가죠. 바로 헝가리 통해서 이쪽으로 유럽 각기 쪽으로 막 밀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밀이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부랴부랴 농민 달래기를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번외로 헝가리랑 우크라이나 쪽의 철도가 규격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규격이 달라서 원래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 게 한 방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헝가리랑 우크라이나의 철도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중간에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니 이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된다. 그래서 뭐 차라리 헝가리 쪽에서 이렇게 바꿔 타서 보내느니 그냥 이쪽으로 수출을 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었던 거입니다. 그리고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과거 대비해서.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곡물 비료를 줄 때 이 비료의 원재료가 되는 게 오일이거든요. 근데 오일 가격이 이렇게 많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공급도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하는데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우파 여론으로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문제도 굉장히 크죠. 예전에 독일이 메르켈 총리 있을 때 이민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랐고 비용도 많이 증가했고 살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지금 뭐 독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큼 우파 쪽으로 굉장히 표심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좌파 쪽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영국의 루안다 플랜, 루안다 쪽으로 이민자를 방출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일랜드도 이제 영국에서 이민자들을 이제 루안다로 보낸다 그러니까 난민들은 루안다로 가기 싫어 차라리 아일랜드로 갈래. 그래서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영국으로 난민을 돌려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는 것만큼 난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좌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더욱더 크죠. 유럽에서는 이미 극우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과연 우파 정권이 이렇게 표심에 몰릴까라는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친환경 정책들한테 좀 안 좋은, 그런 물결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RA를 뭐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물론 IRA를 폐기는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바이든 정권이 부임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게 형성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EU가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전기차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EU산 돼지고기의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을 하는 EU 사람들은 EU 농민들은 좀 안 좋겠죠. 그러면 표심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우파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바이든은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연비 계산법을 작년보다 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포드도 어찌 보면 테네시 공장을 생산인도 2026년으로 미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네시 공장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전기차 생산 시점을 2017년으로 늦추고 켄터키 배터리 공장 건설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부분에서의 13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투자 규모도 동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GM도 마찬가지예요. GM도 예상 밖 수요 감소로 올해 전기차 생산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요게 저번 달 굉장히 좀 오래된 기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얼마 안 된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6월 12일 그리고 요거는 6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더라도 아시겠죠? GM은 주가가 33%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는 주가가 마이너스 27%예요.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안 좋고 GM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GM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전기차는 일단은 안 좋대요. 근데 전기차 말고 GM은 뭐 전기차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GM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 관련돼서 도요타 굳이 안 가져왔어요. 현대차 굳이 안 가져왔습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잘 나가는 거 알죠? 현대차 그나마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데 테슬라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다가 도저히 테슬라는 이제 못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가거나 이럴 때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집에서 충전을 해서 뭐 그런 거 쓰는 거는 괜찮긴 한데, 근데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슬라를 안 사고 하이브리드 차를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상태로 지금 전기차 쪽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매각하겠다. 매각할지 말지, LG화학 입장에서는 매각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분을 10% 이상 넘어가면 이거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공시를 미리 해야 되죠. 요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이 지분 매각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거의 한 70%, 80%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리고 석유화학도 굉장히 안 좋죠. 중국의 자금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안 좋은데 요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만약에 매각한다 그런다면, 안 그러길 원하지만 만약에 매각한다 그런다면 조금 더 2차전지 업체들한테 안 좋은 물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리튬 가격, 수산리튬 가격, 황산니켈, 코발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을 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준금리가 워낙 높기도 하고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올해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내년도 3번, 4번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런다면 이게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R&D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원재료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가격도 워낙 비싸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안 좋다. 지금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탄산리튬 가격이 충분히 앞으로 쭉 올라갈까? 요거를 예상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전구체 가격, LFP 가격, NCM 가격, LiPF6 가격, 전해액 가격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액 요런 거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용 2차전지 수출액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MOM 기준으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파란 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가 옆으로 횡보고 있다라는 거지 앞으로 올라갈까? 요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NCM 양극재 수출액, NCA, ESS, 동박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저점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올라갈까? 요거를 예상을 했을 때 조금 힘든 점이 금리가 워낙 높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오른 것만큼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오를 때는 워낙 이번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에 받쳐주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된다는 거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비용이 그만큼 장기간에 곱쳐서 고비용이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아웃풋은 형성이 많이 안 되죠.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아시겠죠? 테슬라 영업이익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영업이익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그나마 탄소 배출권을 팔고, 그리고 구독권 같은 거, 자율주행차 구독권 이런 거 팔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영업이익률이 맞춰주는데, 다른 2차전지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 2차전지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웃풋이 받쳐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살아날까를 생각했을 때 좀 많이 힘든 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이때까지 2차전지 기업들을 막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죠. 근데 테슬라의 혁신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2010년도, 2011년도 요때만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X, 테슬라 모델 굉장히 비싼 거 X 이런 것들이 자동차 도로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굉장히 혁신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리 어댑터 같은 느낌도 들었고, 차도 와, 이 사람 뭐야? 테슬라를 끌고 다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테슬라 가격이 진짜 많이 싸요.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가 중고차 가격 보셨어요? 진짜 많이 쌉니다.
오히려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차보다 오히려 더 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혁신성은 잘 모르겠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물론 한 발자국 더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조금 더 AI적으로 그런 혁신성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테슬라 사실 자동차도 그렇게 저는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들 봤을 때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좀 물음표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사이버 트럭도 요즘에 좀 문제가 많죠. 생산성도 제대로 안 나고 있고, 그리고 차체 결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리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악플이 많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악플이 달려도 저는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